그림책 어니스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멜리사 앤 프레드리클 매기창 그림 김선희 옮김 인간은 지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망가질 수 있어도 절대 지지 않아. 어니스트 해밍웨이 작가에 대하여 어니스트 해밍웨이 1899년 7월 21일 1961년 7월 2일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1899년 미국 일리노이주의 오크파크에서 태어났어요. 고향에서 기자로 활동하다 파리에서 특파원을 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쓰기 외에도 모험하기, 수염 기르기, 낚시하기, 아프리카에서 콧불소 관찰하기, 고양이와 놀기를 무척 좋아했지요. 해밍웨이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직접 체험하고 보고 들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살면서 바다 낚시를 즐겼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노인과 바다 1952년은 발표하자마자 큰 인기를 얻었지요. 뛰어난 작품성으로 1953년에는 퓰리처상, 1954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등장인물 소개 산티아고 노인 쿠바에 사는 늙은 어부예요.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이제 행운이 찾아오려고 해요. 마놀린 산티아고 노인의 낚시 도구를 옮겨주고 야구와 낚시 이야기를 즐겨 나누는 노인의 단짝 친구예요. 청새치 산티아고 노인이 바다에 나가 85일 만에 잡은 커다란 물고기예요. 먼 바다에 살고 엄청난 싸움꾼이에요. 산티아고 노인은 쿠바 섬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사는 어부예요. 노인은 매일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바다 멀리 나가요. 그런데 84일 동안 배를 타고 나갔지만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노인은 슬펐어요.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어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노인에게는 마놀린이라는 어린 친구가 있어요. 오랫동안 두 사람은 함께 낚시하러 바다에 나갔어요. 소녀는 항상 낚시를 마치면 노인의 낚시 도구를 창고에 옮겨다 주었어요. 두 사람은 종종 좋아하는 야구와 커다란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소녀는 노인의 단짝 친구지요. 그런데 이제 소녀는 노인과 낚시를 함께 나갈 수가 없어요. 소년의 아버지가 산티아고 노인이 이제 운이 다해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다른 어부들도 노인이 물고기 잡는 법을 다 까먹었다며 비웃었지요. 소년은 노인이 혼자 배를 저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오늘은 할아버지가 물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노인은 노를 저어 멕시코 만료까지 멀리 나아갔어요.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야광 바다풀, 높이 솟아오르는 날치, 코끼리 귀만큼 커다란 해파리, 그리고 바다 갈매기도 지나쳤지요. 곧 주위에 바다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도착했어요. 노인은 낚싯바늘과 미끼가 달린 낚싯줄을 휙 던지고 가만히 기다렸어요. 한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노인은 졸음이 밀려왔어요. 햇볕이 따뜻하게 노인의 등을 감쌌고 파도가 이리저리 살랑살랑 몸을 흔들어 주었거든요. 곧 노인은 한낮의 꿈에 빠졌어요. 노인의 꿈속에서는
튼튼하고 커다란 바다 거북이 물살을 헤치며 나아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낚싯줄이 움직였어요. 노인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또다시 무언가가 낚싯줄을 당겼어요. 물고기예요. 물고기는 이리저리 움직여 달아나려고 했어요. 노인은 낚싯줄을 있는 힘껏 붙잡았지만 힘센 물고기가 한껏 버티는 바람에 배가 출렁거렸어요. 노인은 생각했어요. 정말이지 엄청 큰 놈이군. 노인은 그 커다란 물고기에게 하염없이 끌려다녔어요. 그러다가 문득 소년을 떠올렸어요. 아, 마놀린이 여기에서 나를 도와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낚싯줄을 절대 놓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어요. 이건 정말 오랜만에 낚은 물고기야.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노인은 낚싯줄을 더 힘껏 움켜 잡았어요. 물고기도 지지 않으려는 듯 더 세게 끌어당겼어요. 몇 시간 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물고기는 여전히 쉬지 않고 배를 이리저리 끌어당겼어요. 노인은 물고기의 정체가 너무 궁금했어요. 어찌나 힘이 센지 돌고래일까 상어일까 생각했지요. 어쩌면 대왕 문어라든가 고래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건 바로 청새치였어요. 밤이 내리고 사방이 모두 깜깜해졌어요. 오직 별하고 달만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별빛과 달빛 속에서 노인은 겨우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노인은 낚싯줄을 꼭 잡고 야구 경기를 떠올렸어요. 날이 밝았어요. 아침이 되자 노인은 무척이나 피곤했어요.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했거든요. 느닷없이 작은 새가 날아와 낚싯줄에 내려앉았어요. 노인은 친구가 생겨서 무척 반가웠어요. 노인은 새에게 말을 건넸어요. 작은 친구, 자네가 여기 있으니 기분이 좋군. 원한다면 우리 집에 가서 지내렴. 자네가 괜찮다면 말이야. 새는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는지 어디론가 휘리릭 날아가 버렸어요. 노인은 새를 만나 잠시 동안 기분이 나아졌지요. 첨벙. 갑자기 청새치가 물을 크게 튕기며 물 밖으로 뛰어 올랐어요. 햇빛을 받은 청새치는 눈부시게 빛났어요. 저렇게 크고 아름다운 물고기는 내 평생 처음 보는군. 또다시 밤이 내리고 노인은 밤하늘의 별을 보았어요. 별이 멀리 있는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노인은 이제 물고기도 친구 같았어요. 물고기는 점점 지쳤는지 아주 느릿느릿 낚싯줄을 끌어당겼어요. 비행기 한 대가 밤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갔어요. 노인은 비행기가 이 세상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지요. 노인은 물고기가 잠이 들기를 바랐어요. 어릴 적 아프리카 해변에서 보았던 사자들이 떠올랐어요. 잠이 들면 꿈속에서 그 사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노인도 물고기도 몹시 지쳤어요. 노인은 다시 힘을 내서 낚싯줄을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고기가 다시 공중으로 뛰어올랐어요. 노인은 줄을 당겼다 놨다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버텼어요. 마침내 물고기가 배 바로 옆까지 끌려왔어요. 노인과 물고기는 서로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노인이 말했어요.
너를 잡아서 미안하구나. 물고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어쨌거나 당신은 어부니까요. 노인은 물고기를 배 옆에 단단히 묶었어요. 배보다 훨씬 커서 몸이 툭 튀어 나왔어요. 노인은 혼잣말을 했어요. 이렇게 커다란 물고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믿으러 들지 않을 거야. 노인은 육지를 향해서 다시 노를 젓기 시작했어요. 바다가 보이지 않을 만큼 무척 먼 길이었지요. 갑자기 파도가 치며 불쑥 배가 당겨졌어요. 배 주위로 커다란 상어가 나타났어요. 노인은 상어를 멀리 쫓아내려고 했어요. 이건 내 물고기야! 상어는 무척 굶주렸는지 덥석덥석 물고기를 뜯어먹었어요. 그러자 다른 상어들도 몰려와 물고기 맛을 보려고 했어요. 아, 안 돼! 상어떼가 물고기를 모두 먹어 치웠어요. 노인은 커다란 물고기를 잡은 것조차 후회했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나오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노인은 돛을 올리고 바닷가를 향해 다시 배를 돌렸어요. 손에 상처가 나고 몹시 지쳤지만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늦은 밤이 돼서야 마침내 동네 바닷가에 다다랐어요. 모두가 잠자리에 들어 노인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노인은 물고기를 잃어 서글펐어요. 내 평생 가장 커다란 물고기를 잡았는데 내가 보여줄 건 이런 생선 가시뿐이로군. 노인은 초라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는 곧 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다음날 아침 바닷가에 있는 노인의 배 주위로 어부들이 몰려들었어요. 배 옆구리에 묶인 물고기 뼈를 보고 한마디씩 했어요. 우와, 대단한데? 분명 어마어마하게 컸겠는데? 어부들은 감탄하며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커다란 물고기는 본 적이 없어. 산티아고 노인은 정말 대단한 어부야. 소녀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노인은 곤히 자고 있었어요. 소녀는 돌아온 노인을 보고 너무 기뻤지만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어요. 마침내 노인이 깨어나자 뜨거운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으셨네요. 저 다시 할아버지하고 낚시하고 싶어요. 저한테도 전부 다 가르쳐 주세요. 노인은 그러겠다고 대답했지요. 이 어린 친구가 무척 그리웠거든요. 노인은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어릴 적 보았던 사자들을 만났답니다.